지난주 금리 인하 소식 다들 들으셨죠? 그런데 이상하게 시장은 마냥 웃지 못했어요. 왜 기쁜 뉴스가 찜찜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위대한 중앙은행 총재 폴 볼커는 중앙은행이 가진 유일한 자산은 신뢰이다라고 말했어요. 눈에 보이는 금리 숫자는 내려갔지만 그걸 지탱하던 보이지 않는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신뢰 없는 유동성은 브레이크 고장난 스포츠카와 같거든요. 오늘은 이 거대한 신뢰의 전쟁을 파헤쳐보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투자 기회를 잡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가장 큰 특이점이 뭘까요? 금리가 내려갔는데 채권 시장은 편안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오르니까 좋아해야 맞는데 말이죠. 현실은 교과서보다 냉정해요. 시장이 두려워하는 건 단순히 금리 숫자가 아니라 누가 어떤 논리로 금리를 내리느냐 하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최근 월가 큰손들이 걱정한 것도 특정 인사에 대한 우려였죠. 금리가 데이터가 아닌 정치의 속도에 맞춰 움직인다고 느껴지는 순간 채권 시장은 곧바로 인플레이션과 정책 신뢰 리스크를 비싸게 팔기 시작합니다. 낮은 금리보다 예측 가능한 금리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금리 인하는 자동차의 가속 페달, 신뢰는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가 망가진 차는 아무리 가속해도 불안해서 아무도 올라타지 않겠죠. 시장이 보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조종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려도 장기 채권 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위험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거죠. 하필이면 지금은 미정부 셧다운 영향 등으로 공식 지표가 늦게 나오는 데이터 공백까지 겹쳤습니다. 이럴 때 시장은 데이터보다 연준의 독립성이나 정치 개입 여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요. 신뢰가 무너질 때 시장은 가장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런데 연준이 이번에 금리 인하와 함께 더 눈에 띄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단기 국채를 매입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연준은 기술적인 조치라고 하지만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돈이 시장에 확 들어오면 자산 가격은 반응할 수밖에 없죠. 이건 금리라는 돈의 가격 조절을 넘어 돈의 흐름 자체를 관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가격이 조금 내려가는 것보다 아예 돈줄이 막히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연준이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도록 유동성 밸브를 다시 열고 있다는 방향성 하나만큼은 분명해졌습니다. 이 유동성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시야를 세계로 잠깐 넓혀봅시다. 미국만 금리를 내리면 보통 달러는 약세로 가기 쉽죠. 그런데 다른 주요국이 다시 긴축적으로 돌아설 조짐이 있다면 미국과의 금리 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달러 약세가 오면 미국은 수입 물가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될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수입품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연준은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물가가 다시 들썩이면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 인하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글로벌 변수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크립토 시장은 어떨까요? 지금 크립토 시장은 유동성과 신뢰 붕괴 대비 세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밸브가 열리면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은 숨을 쉬겠지만 장기 금리가 불안하면 위험 회피 매물이 나올 수 있죠. 여기서 XRP가 아주 독특한 자리에 있습니다.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OCC가 리플 등의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설립을 조건부 승인했다는 소식은 구조 변화의 신호탄입니다. 이는 XRP가 결제 정산에 필요한 레이어로서 제도권에 진입한다는 의미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인프라의 일부로서 규제권 안에서 정리되는 방향성. 이런 구조에서 XRP는 결제 레일이라는 테마로 계속 호명될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기관 접근성이라는 축이 중요합니다. XRP 관련 ETF 구조가 문서로 확인된다는 것은 투자자에게 접근 경로 자체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개인이 거래소에서만 사는 자산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상품의 형태로 포장되기 시작하면 시장 자금의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물론 이런 변화들이 곧바로 가격 상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역할과 위상은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시장 국면에서는 어떤 자산이 규제권 안에서 더 넓은 문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변수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구조 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야겠죠. 금리는 내렸는데 왜 시장은 편안하지 않으냐? 정답은 시장이 신뢰의 방향에 가격을 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유동성을 공급해도 그것이 정치적인 압박의 결과물로 보인다면 장기 금리는 계속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할 거예요. 반대로 연준이 데이터 중심의 속도를 유지한다는 신호가 강력해지면 같은 금리 인하도 부드럽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금리 전쟁이 아니라 신뢰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심판자는 채권 시장이라는 사실. 채권 시장이 편안해지는 순간이 주식과 크립토도 쉬워지는 때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장기금리, 달러 환율, 유동성 밸브의 실제 흐름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확인해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특히 XRP처럼 제도권 변화의 핵심에 있는 종목은 연관된 다른 종목들까지 함께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과 함께 결제 및 송금, CBDC 같은 연관 테마에서 함께 성장할 종목이 무엇인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 리스트를 깊이 있게 다뤄볼게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부자 됩시다.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